자, 이어서 우리는 제 11강입니다. 11강은 교재 페이지 95쪽 6번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지금까지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은 꼭 외우셔야 되겠고 공부해 놔야 되겠습니다. 일단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당연히 고층 건축물 위험하니까 강화시켜야 되겠죠. 안전관리를 강화시키는데 법적으로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원칙 나오죠. 원칙.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피난 안전구를 설치하거나 대피의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 또는 몇 미터 이상일까요?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거기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괄호 1번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더 많이 강화시켜야 되겠죠. 초고층 건축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죠.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데 이때는 피난 안전구역이 나와요. 피난 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이 뭐냐? 피난 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은 이 한 층을 갖다 통째로 빕니다. 이게 통째로 비는 거예요, 이렇게. 한 층을 갖다가 통째로 비는 겁니다. 통째로 비워요. 그게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거기는 사무실, 거실 못 들어가요. 다음은 예외적으로 전기실이나 기계실은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못 들어가 통째로 비워놓습니다. 이게 피난 안전구역.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피난 안전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때 초고층 건축물일 때는 어떻게 그럼 몇 군데를 설치하느냐라고 보면은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하거라.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하고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거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0층, 80층짜리다. 80층짜리면 이 몇 개를 갖다 설치하느냐? 30층, 그 다음에 20층이 낮게 되겠죠? 최대 30개 층마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한 개 설치하고 여기 한 개 설치하고 여기 2층도 한 개 설치합니다. 그래서 3개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96쪽 올라가셔서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준초고층 건축물은 또 뭘까?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면서 초고층이 아닌 것이다.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인데 초고층이 아닌 거예요. 고층 건축물은 얼마 이상인데? 30층 이상인데 초고층은 아니에요. 50층 이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40층짜리가 준초고층 건축물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40층짜리 준초고층 40층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느냐. 이게 만약에 40층짜리다. 당연히 준초고층 건물이죠. 이때는 어떻게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냐. 가운데 2분의 1. 가운데 2분의 1입니다. 이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20층이죠. 20층. 20층. 여기 20층짜리. 여기 20층짜리. 20층에 있어서 상하 5개층이네. 위로 5개층. 밑에 5개층. 그래서 결국에는 25층. 하로 5개층이니까 15층. 이렇게.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에 상하 5개층 이내. 25층 이내. 15층 이내. 이렇게 15층 이상이 되겠죠. 요 사이에 위아래 5층 이내에 1개소 이상.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한다. 그래서 외울 때는 거기 2분의 1 외우고 상하 5개층 이내 이걸 외우면 되겠습니다. 뭐다? 준초고층 건축물 중요합니다. 이어서 7번
관람석 등으로부터 출구 설치. 관람석 등부터 출구 설치. 이건 뭐냐면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7번. 영화관이다. 자, 영화관입니다. 자, 영화관.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일관, 여기가 일관입니다. 영화관 일관. 여기가 일관이고, 여기가 일관입니다. 여기 멀티니까 요즘 2관, 여기 2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스크린이 여기 들어있다. 여기 일관 들어가면 여기 스크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 있고, 여기도 스크린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일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밖으로, 이 층의 밖으로 여기 같은 데 뭐가 있냐, 여기 이제 매점 같은 거 있는 거예요. 팝콘 같은 데 팔고, 여기 매점 같은 거 있고, 팝콘 같은 거 팔고, 여기는 또, 티켓 판매하는데, 이런데 있게 되죠? 여러분들 영화관 알겠지만. 그러면 일관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불이 나면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오는 문. 이것이 말이에요, 출구입니다. 일관, 이관에서 튀쳐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관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출구인데, 그 영화관에서 출구. 바로 그 스크린 있는 그 관에서 출구입니다. 관람실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출구를 설치하는데 그 대상들이 뭐냐면, 거기 1번, 이종 근린 생활 중에서 종교장, 종교표장. 2번, 문화미시시설. 영화 같은 거죠. 문화미시시설인데 다만 뭐는 빠지냐? 전시장하고 동식물은 그렇지 않게 해도 괜찮습니다. 전시장과 동식물은 이 기준에 따라 안 해도 괜찮다. 세 번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출구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그냥 문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치합니까? 거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그 얘기는 이 문이 잘 열려야 돼, 이게. 꽉 닫아놓으면 영화보다 닫아놔서 못 나가면 안 되니까 문이 이게 잘 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도망나가 이렇게 나오는, 여기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나오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고 나오게 되겠죠. 매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자, 요것이 바로 출구 등 설치인데, 관람석 등으로부터 출구 설치인데, 특별히 2번 보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전시장, 동식물은 빠집니다. 그런데 8번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출구 설치. 이건 또 뭔 소리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관, 이관에서 나왔는데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여기 도로 쪽으로 바깥 도로 쪽으로 또 출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출구가 이렇게 또 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안에만 있으면 연기가 계속 차니까 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거.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 거기 8번입니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출구 설치. 이게 8번이 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관 밖으로 아예 나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도 보니까 더구나 2번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전시장하고 동식물은 제외합니다. 근데 여기는 종류가 더 많죠? 바깥 출구 설치하는 건 더, 여기 바깥 출구인데 더 종류가 많습니다. 번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97쪽 올라가서 회전문 설치. 그건 뭐 읽어보면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외부 공간 설치. 요거 외부 공간 설치. 이게 뭐냐면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지하층을 갖다가 이 공연장, 집회장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하면은 지하에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하 내려가지고 여기다 공연장 같은 거, 이게 영화 같은 거, 뭐 공연장 같은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상이고 이게 이제 여긴 지상입니다. 나무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여기서 햇님이 반짝반짝하는데 이 지하. 이럴 때 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이 얼마 이상일 때, 지하에 있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위층으로 나갈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위층이죠. 지하층이고 위층, 지표 지상이 위층으로 보이니까 나갈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받으면적계가 얼마 이상일 때? 받으면적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받으면적계가 3,000제곱미터 외워야 되겠네요. 이때 이 지하층 설치할 때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 설치하라. 천장이 바로 뭘까요? 1층이죠, 1층. 천장이 개방돼야 돼. 근데 여기를 나가. 그렇지 않고 여기 갈 때 개방이 안 되면 여기서 불 나면 여기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천장이 개방되거나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3,000제곱미터 이상 이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괄호 1번 난간 설치. 난간 설치는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층의 노대 등 노대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난간 설치하는데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때는 난간 높이가 중요한데 시험지 나오기를 1.2m 이상 난간을 쳐라. 1.2m 이상 난간 설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됐고 다음 세 번째 옥상 광장. 옥상 광장은 층수만 나옵니다. 5층 이상의 층이 거기 이종 근린생활설에서 공연장, 종교표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시험업소라든가 따로 또 문화미 배설에서 또 거기 또 다만 전시장 동식물은 빠지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따로 있고 이런 등등일 때는 옥상에다 광장을 설치하라. 몇 층 이상일 때? 5층 이상일 때. 거기 장례식장도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헬리포트죠. 이거 갖다가 괄호4 헬리포트를 괄호 5로 고치고 괄호4 헬리포트가 괄호 5 헬리포트 등 설치입니다. 괄호 5, 괄호 헬리 이렇게 괄호 4가 아니라 괄호 5로 고치는 거예요. 괄호 4에서 괄호 5로 고칩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1월 21일자 보충자료 2021년 1월 20일자 보충자료를 갖다 미리 다 나눠드렸어요. 건축법 개정된 걸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서 건축법 책에다가 다 정리하라고 그랬죠.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아직도 정리 안 하는 분은 2021년 1월 21일자 보충자료 보면은 나옵니다. 3페이지쯤에 페이지 97쪽 아래 헬리포트 설치 번호를 5번으로 고치고 조문을 042조 3항이 아니라 042조 4항으로 고칩니다. 그거 헬리포트가 042조 3항 그랬죠? 4항으로 4항으로 고치고 그렇다면 누가 새로 깨느냐? 4번이 새로 들어갑니다. 괄호 4번 새로 들어가도 돼 있죠? 보충자료 보니까 2021년 1월 21일자 부지런한 분은 이미 다 교재를 고쳐놨을 거예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괄호 세워놓고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이 규정을 새로 집어넣었어요. 다음에 하대할 때는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일정한 제품사 받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한다. 이게 뭐냐면 화재 등 비상시에 보소방 서방 시스템과 연결해서 잠긴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자입니다. 2021년 4월 9일도 시험법입니다. 어떤 건물일 때 피난 용도로 쓰는 옥상 광장 설치할 때 아까 옥상 광장 설치하는 거 있죠? 거기에 건물하고 또 밑에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든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태 이럴 때도 옥상에다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보통 옥상을 갖다가 잠궈놓거든요. 왜냐 애들 올라가서 막 장난치거나 혹시 떨어질까 봐. 근데 불이 났는데 옥상으로 도망가려다 보니까 잠겨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 장치로서 불이 나면 저절로 옥상에 잠긴 장치가 풀리게끔 불이 나면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얼른 옥상으로 도망갈 수 있죠. 그런 자동 장치를 갖다가 설치하거나 이것이 새로 들어가서요. 왜냐면 옥상문 잠겨가지고 못 도망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이걸 설치하라. 현재 그 기술로는 충분하죠. 이런 자동 장치 설치할 수 있죠. 그걸 설치하란 말이죠. 그 뜻입니다. 여기 새로 들어갔습니다. 불났을 때 옥상 도망가기 위해서 잠겨놔가지고 말이죠. 뭐 항상 나오죠. 잠궈놨더라. 막 이렇게. 잠궈놓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오히려 또 올라가지 애들이 떨어질까봐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잠궈놨는데 불이 나버리니까 못 도망가니까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저절로 열리는 장치. 그런 걸 만들어라. 이것이
2021년 4월 9일자고 시행됩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1월 21일자 보충자료를 갖다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자료는 그걸 보고서 하는 겁니다. 이미 부지런한 분은 다 거기다가 정리해놨죠. 이어서 이제 밑에 4번, 이제 5번 되겠죠? 헬리포트 등 설치. 밑에 가로 5번, 헬리포트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헬리포트 등 설치. 저는 번호가 4번인데 5번 변했죠. 헬리포트 등 설치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낮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평지붕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경사지붕인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몇 층 이상이냐? 11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일 때 평지붕, 경사지붕이 나오는데 이때 헬리포트가 설치되는데 자 11층 이상일 때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11층 이상층의 받음 잡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즉 11층 이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다면 이 건물은 1만 제곱미터가 훨씬 넘는 겁니다. 위에 것만 쳐도 1만이니까. 이럴 때 평지붕일 때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가 있으니까 헬리포트가 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헬리포트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못 앉으니까 헬리포트는 못 앉으니까 헬리콥터가 못 앉으니까 뭘 설치하느냐? 헬리포트 대신에 거기 대피 공간을 설치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지붕일 때 11층 이상이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것이 이럴 때 헬리포트를 설치하는데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이것도 선택. 그래서 이럴 때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헬리포트를 설치하든가 또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여기다가 인명구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뭐 줄사다리 해가지고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층수가 11층 이상 층으로서 전체가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1층 이상층의 받음 잡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옥상에는 다음에 따라서 공간 확보하는데 첫째, 평지붕이다. 이때는 헬리포트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인명구조공간 설치할 수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경사지붕은 아예 헬리콥터가 못 나오니까 뭐가 설치한다?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을 설치합니다. 대피공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법조문은 0사입조 3항이 아니라 이제는 0사입조 4항이 돼야 되겠죠. 3항은 아까 비상문 푸는 거기 3항으로 변했으니까 여긴 4항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외울 때 헬리포트나 헬리콥터나 H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11층. 그 다음에 얼마 이상 면적이 1만 이상, 1만, 11층 1. 그래서 H를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10층 이상. 너무 쉽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쉽게 나올 때도 쉽게 나오니까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어서 98쪽 가십시다. 대피공간, 공동택의 대피공간.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발코니와 관련된 겁니다. 발코니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공동택인데 아파트가 몇 층 이상이다? 4층 이상이다. 공동택인데 아파트가 4층 이상일 때, 그때 각 세대가 2개 이상 지통계단을 사용하지 없다. 그때는 발코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느냐 보니까 박스 이렇게 됩니다. 거기 1번 바깥 공기와 접할 거 위험하니까 바깥 공기 들어와야지 신선한 공기 들어오죠. 두 번째 방화구역으로 구획될 것 불이 옮겨 붙지 않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3번입니다. 더구나 3번 이게 나왔는데 일단은 몇 층 이상일 때라고요? 4층 이상입니다.
발코니에다가 대피공간 설치합니다. 대피공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건축법이거든요. 근데 주택법은요. 여긴 건축법이고 여기 주택법. 주택법에 의하면 또 3층 이상이에요.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발코니가 나오는데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3층 이상 나와요. 3층 대피공간 여기도 나오는데 3층 이상 나와요. 발코니에 설치하는 거. 자, 발코니 관련해서 여기는 4층 이상, 건축은 4층 이상, 여기는 3층 이상. 이 주택법 3층 이상 주택건설 기준 페이지 살펴봅시다. 페이지 몇 쪽에 나오는 거야? 3층 이상으로 나오는 거. 자, 교재 페이지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229쪽. 229쪽 나옵니다. 229쪽.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229쪽 3번 경계벽의 동그라미 2번 보면은 229쪽 229쪽입니다. 3층 이상입니다. 읽어드릴까요? 동그라미 2번 공동택의 3층 이상인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된 경우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 요거 여기 주택법은 3층 이상인데 이런 규정이 있고 요 비슷한 규정입니다. 요 관련되는 것 건축법은 4층 이상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건축법은 4층 이상, 주택법은 3층 이상. 자, 건축법 98쪽 4층 이상입니다. 4층 이상인데 발코니에다가 대피공간 설치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피공간 설치하는데 발코니에 여기 이제 이렇게 4층 이상이죠.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호가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501호다. 501호. 502호다. 그때 이제 501호, 502호가 했는데 여기 이제 옆집과 경계벽이죠. 이렇게 했는데 발코니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있으면 공동으로 이 대피공간 설치할 때 공동으로 여기다가 대피공간 설치할 때는 면적이 얼마냐? 발코니에다 설치할 때 대피공간 이때는 3제곱미터 이상이고 혼자 단독 설치할 때는 2제곱미터 이상.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대피공간 반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할 때는 2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 외워놓고 그런데 이렇게 예외 대피 공간을 설치 안 해도 된다. 예외입니다. 대피 공간을 설치 안 해도 괜찮다. 어떨 때는 대피 공간 설치 안 해도 괜찮을까? 4층 이상 할 때, 즉 이 대피 공간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느냐? 여기 옆집과 여기 얇게 돼 있을 때, 이 발코니에서 이게 얇은 걸로 돼서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이걸 부시고 도망갈 수 있게 하면 말이에요. 이럴 때 얇게 돼 있을 때, 즉 1번 인접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일 때 불났을 때 부시고 옆으로 갈 수도 있죠. 두 번째 피난구를 설치했을 때 문이 나 있어요. 옆집으로 문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 경계 여기다가 문을 냈어요. 문을 냈습니다. 문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문 내는 경우는 드물 거야. 문은 잘 안 낼 거예요. 근데 얇게 된 경우 많죠. 얇게 부시고도 많고요. 기타 세 번째 007식으로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발코니 바닥을 딱 여니까 쭉 여니까 무슨 007 옆 밑에 이게 사다리 같은 게 있어 밑으로 도망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근데 잘못하면 또 밑에 층상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간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굳이 대피 면적 3제곱미터, 2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요양병원 등의 대피 공간. 요양병원은 보통 노인네분들이 누워 계시거든요. 보통 누워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래 사는데 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 계시니까 이게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데 또 거기서 불났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혼자 도망 못 가요. 거기 보조하는 분들이 의료 종사자분이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평관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렇습니다.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역된 대평관이 있어야 된다. 각 층마다 따로따로 딱 거기 들어가면 불이 안 들어오게끔. 왜냐하면 한번 불나면 요양병원 같은 데 불나버리면 많이 들어가시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냥 코어투 격리라고 해서 완전 그냥 봉쇄시켜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서 분들은 걸렸다면 돌아가시잖아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불이 났을 때도 이거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 등 거실 옆에 이렇게 노대 튀어나오게끔 밖으로 튀어나오게끔 노대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로 도망가게끔. 또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을 피난할 수 있는 연결부터나 연결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휠체어가 가야 되니까 연결부터나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불이 났어요. 여기서 불이 났으면 여기 연결복도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얼른 휠체어 밀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열개 통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미끄럼틀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그래서 연결 복도라든가 연결 통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망가기 편하게끔 하는 것이죠. 연결 복도 같은 거 있어요. 통로가 있어야지 옆으로 도망가니까. 계단은 힘들어요. 계단은요 도망가지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휠체어 밀거나 또 뭐죠 여기 침대를 밀게끔 도망가게끔 이렇게 해놔는 뜻입니다. 하여튼 요양병원에서 불났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할 때는 그야말로 많은 피해가 있게 되죠. 한두 명 돌아가신 건 별로 사람 이렇게 뉴스거리가 안 되죠. 집단적으로 많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그런 얘기고. 이어서 99쪽 건축물의 방화시설 등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방화시설 등 보겠습니다. 1번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굉장히 불에 잘 안 타는 구조 중에서 가장 강한 거죠. 즉 문화 및 피해시설, 의료시설, 공동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요 구조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거라. 주요 구조부하고 지붕을 내화구조, 불에 안 타는 구조여야 됩니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를 할 수 있다. 막구조는 이게 천막처럼 된 거 있어요. 이렇게 경기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골격은 쇠 같은 걸로 이렇게 쳐놨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이게 입히거든요. 이게 우산 입히듯이 이렇게 막을 입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내화구조지만 이건 불에 탈 수밖에 없죠. 요거 입힌 거는 경기장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막구조 건물 이런 거. 그래서 이 천막처럼 막구조. 그래서 요거는 탈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기초, 이 골격 이거는 이제 내화구조를 해야 되죠. 그 뜻입니다. 그때는 막구조는 주요 구조만 내화구조를 할 수 있다. 막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위 본문에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예요. 50조 1항에서 지침을 내리니까 밑에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정하는 거예요. 주요 구조하고 지붕은 내화구조를 하거라. 그 다음에 다만 연면적이 5.5m 이하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청원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 바닥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위 1회 단서에 따른 막구조 건축물은 주요 구조에만 내화구조를 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법이고 동그라미 2번은 시행령인데 더 자세하게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펼쳐놓은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그 대상을 쫙 넣어놨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할 건물의 대상들입니다. 쭉 나오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00쪽 갑시다.
방화벽.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건 중개사 시험에서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방화벽. 방화벽은 뭡니까? 불이 옆에 건물로 옮겨지면 중간에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방화벽입니다. 막아놓은 거. 그러면 건물이 얼마 이상일 때 방화벽을 만들어 놔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역하되,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방화벽 맞는데 쌓을 때 쌓는 면적은 얼마씩 쪼개느냐? 쪼개는 면적은 거기 받음 잡기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할 때는 방화벽을 구역하되 그 구역되는 부분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화구조를 하거나 불연지를 해야 된다. 왜? 목조 건물이 불 잘 나니까 따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목조 건물은 따로 정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다음 내려가서 방화구역 등의 설치, 방화구역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법 49조 2항에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지로 되어 있다. 이런 건물이 1,000제곱미터 넘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방화구역을 거기 설치하게 됩니다. 방화구역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자력법에 의한 건 따로 정하는 것이고, 보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방화구역 설치하느냐?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또 64조에 따른 방화문 또는 방화셔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걸로 구역을 하는 방화구역을 설치하라. 이것이 방화구역 설치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가 있다.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슈, 이응 요거는 지금 얘기한 걸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 봐줄 수도 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잠깐 생략하고, 이어서 101쪽 2번 방화주거에서의 건축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화주거 건축물은 시험제가 아까 방화벽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법상 방화주거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전에는 외벽이었어요. 전에는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지붕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국토법상 방화주거 내에서는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무슨 구조로 한다? 내화구조로 합니다. 이것이 잘 나왔고, 다만 밑에 기역니은, 이 기역니은은 예외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제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불연제로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예외입니다. 예외다. 원칙은 방화주거는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벽이 아니라 외벽입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방화주 안에서 공작물인데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또는 높이가 3m 이상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3m 이상일 때 주요부를 불연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제 1번이 많이 나왔어요. 1번 꼭 알아놓으세요. 이어서 3번 건축물의 마감재료, 실내 건축 등. 먼저 내부 마감재료. 내부 마감재료는 뭐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 마감재료는 어떤 걸 갖다가 어떤 걸 갖다가 하게 되느냐, 뭘 고려하느냐. 3번 102쪽 3번입니다. 102쪽에 있는 3번입니다. 내부 마감재료. 이건 무엇을 고려하느냐? 내부 마감을 했는데 그냥 신난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부 마감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고려합니다.
첫째, 불나면 큰일 나니까 불나지 않게끔 방화를 고려합니다. 방화를 고려하고, 두 번째, 실내 공기질을 고려합니다. 실내 공기질 좋아야 되니까 실내 공기질을 고려한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내부 마감재를 설치하는 겁니다. 불에 잘 안 타야 된다. 또 실내 냄새 같은 거, 발암물질 같은 거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공기질을 고려한다. 이걸 해가지고 내부 마감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뭐냐? 밑에 단독택에서 다중주택, 다주택, 공동택은 다, 이전 근린생활지역에서 공연장, 체험기획비상 등등등 이런 게 나오는데 특별히 공장 좀 봅시다. 공장 쓰는 용도도 역시 해야 되는데 다만 공장도 이걸 방화도 고려하고 공기질도 고려하지만 다만 주의하세요.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층 미만 작은 공장입니다.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정도 미만인데 그 작은 공장이죠. 작은 공장인데 그때 어떤 조건을 갖췄냐? 밑에 거 기역, 니은, 디귿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는 이 원적인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공장도 지켜야 되지만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층 미만이면서 기역, 니은, 디귿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규정을 안 지켜도 괜찮다. 얼마나 잘 지켰는가? 국토기 때문에 정하는 화재염이 적은 공장들을 쓸 거. 두 번째, 니은.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기 때문에 영어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거. 세 번째, 복합자재가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품질 기준에 접합할 거. 복합자재가 뭘까요? 공장을 조그맣게 짓는데 복합자재가 아주 통과된 거예요. 품질 통과된 거. 이런 걸 쓸 때는 괜찮다. 그 뜻입니다. 이때는 이 규정을 봐주겠다. 특히 복합자재가 뭔데? 이 복합자재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소위 샌드위치 패널이잖아요. 샌드위치 패널인데 창고 같은 거 지을 때, 공장 지을 때 이게 불타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질이 나쁜 거, 중국산 썼다고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가지고 막 타버리죠.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거, 복합자재 뭐냐면 이 겉에는 이보다 쇠붙이로 되어 있고 뭐라 표현합니까? 겉에는 철판, 알루미늄판, 콘크리트판 이렇게 이 겉에는 철판이라든가 알루미늄판, 콘크리트판이 되어 있고 내부는 뭐냐? 내부가 심재인데 내부는 심재예요. 내부는 심재. 이 심재. 자, 요건 좀보다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 비슷한 게 들어가죠. 이럴 때. 요렇게. 바깥에는 철판 같은 거, 안에 심재 들어간 거, 이런 거. 이 복합자재가 불나가지고 타는 경우가 많으니까 품질 기준에 합격했을 때, 한마디로, 질이 좋은 거, 그런 걸 썼을 때는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기타는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 마감 재료. 외벽 마감재는 왜 중요하냐? 올라가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보면은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불 났을 때 그 촬영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이 건물에서 불이 났고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이 나는데 이렇게 보는데 여기 외벽을 타고 불이 막 올라가는 외벽을 타고 외벽을 타고 불이 확 올라가 버리죠. 이거 외벽. 외벽이 이게 불이 잘 안 타는 구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벽을 타고 불이 올라가니까 금방 올라가죠. 그래서 외벽을 갖다가 잘 만들어야 된다. 보니까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저항 없는 재료를 해야 된다. 당연히 불이 안 타야 되겠죠. 어떤 것이 바로 대상이냐? 외벽 마감 재료 대상. 첫째, 1번 사업적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가느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시설, 문화미집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용도 쓰는 거. 그래서 반음잡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또 공장인데 공장 용도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해 있다. 공장 옆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물들은 사업적에 있으면은 기준에 맞춰야 되고, 또 병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이자시설, 수련시설,
학원 같은 것도 나오죠. 병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3층 이상 높이가 9m 이상, 3층 이상이나 또는 높이가 9m 이상 건물 다 외벽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기준에 맞춰 해야 됩니다. 또 1층인 전부나 일부를 피로트리 할 거 가지고 주장 쓰는 거. 1층을 갖다가 피로트 써가지고 주장 쓴다. 주장해서 불나잖아요. 그죠? 차에서 불나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그래서 피로트에 있는 주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건물 다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벽을 갖다가 잘 하거라 그 뜻입니다. 이 대상 4가지가 있죠. 이것이 외벽 마감 재료, 외벽을 갖다가 기준에 따라서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닥 마감 재료, 욕실, 화장실 이런 거. 우리도 뭐 집에서 있지만 욕실 잘못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미끌미끌한 거기 뭐 이렇게 바디 바디 샤워나 뭐 이런 거 바르다 보면 잘못하면 떨어지면 미끌미끌해요. 거기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 어떤 미끄럼 방지를 하거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실내 건축 전에 뭐가 하나 새로 들어갔냐. 2021년 1월 21일자 보충자료입니다. 괄호사 실내 건축 전에 뭐가 들어갔냐 하니까 건축물 외벽 창호, 건축물의 외벽 창호입니다. 건축물 외벽 창호. 건축물 외벽 창호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래서 3 밑에 괄호 3에 2 해놓고 건축물의 외벽 창호. 외벽의 창호. 이렇게 거기 돼 있죠. 건축물의 외벽 창호. 외벽에 있는 창문을 얘기하는 창문을 어떻게 설치하냐.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2021년 6월 23일자 시행입니다. 2021년 6월 23일자, 즉 아직 안 닥쳤지만은 시험법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설치하려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 외벽에 설치된 창문은 방화에 제압도록 인접대지와 이익결을 고려해서 방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 창문도 말이죠. 창문도 이것도 기준에 맞게 해라 말이죠.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도 이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외벽은 튼튼한데 창문이 엉망이 불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창문도 이번에 새로 집어넣었어요. 6월 23일 시행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시행.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건축물의 범죄 예방까지 하고 쉬었다가 12강 보겠습니다. 누가 범죄 예방을 갖다가 기준을 정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 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 설비, 대지에 대해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21회 때 나왔어요. 이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거기 건축물, 건설비, 대지 이런 데다 여기다가 괄호쳐놓고 집어넣어 놨어요. 건축물, 건설비, 대지 어떻게 적겠어요? 이건 점수 깎아져 나온 거죠. 21일 때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한번 나왔다. 자, 이제 살짝은 양심적으로 시험 치려면 이거보다 내는 것보다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대상일 때 범죄 예방 기준에 맞춰야 되는가? 그 대상이라는 건 원칙인데 그 대상 보겠습니다. 104쪽 제일 위에 104쪽 제일 보니까 거기 범죄 예방 기준 대상 건축물. 이건 이제 범죄 예방 기준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가구택,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택. 그다음에 일정 근린생활에서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그게 뭘까요? GN 뭐죠? 옛날에 말로는 바이더웨이, CNA 이런 거, CNU인가, CNU인가 이런 거, 이마트 24 이런 거. 이게 2번이죠, 요거 2번.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이게 잔도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거기 카운터에 있는 걸 직원을 갖다가 칼로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돈 뺏어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죄 예방 기준이 해야 되겠습니다. 일정 근린생활에서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보통 이건 24, 18죠. 또 2번에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고시원이 취약하거든요. 네 번째, 문화미표시설. 다만 동물원, 식물원 제외합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등등등.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3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도 있고
9번에 숙박시설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이 있어요. 다중생활시설은 크든 작든 다 뭐다? 범죄방 기준 대상입니다. 여기 4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받음잡게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9번에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옛날 말로 뭐라고 그랬죠? 고시원이라고 그랬죠. 이건 다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12강에서는 5번 건축자재 품질관리 등 12강은 5번에 건축자재 품질관리 등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